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ND104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마운트 방식으로 커스텀을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키보드 자체에서 이렇게 계산기를 사용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독특한 점이고 스크린 자체의 기능도 꽤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IT 리뷰하는 북치입니다. 오늘은 요즘 정말 핫한 키보드 중에 하나인 7키의 ND104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리뷰는 7키의 국내 공식 유통사 에코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키의 키보드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에코를 통해서 국내 정식 유통이 되기 때문에 에코를 통해 국내 정식 발매된 제품을 구매 시 1년 무상 AS를 지원하고 아무래도 해외 직구 대비 빠른 배송 및 교환과 반품의 용이성을 갖고 있겠죠. 지금 정상가 기준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환율이나 네이버 포인트 적립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해외 직구를 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더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키의 키보드들을 구매하실 때는 해외 직구보다는 에코에서 정식 수입해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7키의 키보드들은 슬라이스 75H 때부터 이런 식으로 패키징이 뭔가 좀 반짝반짝 빛이 나게 멋있게 바뀌었단 말이죠. 특히나 박스 겉면에 이런 식으로 별도의 플라스틱 소재를 덧댐으로써 디테일을 더해줬다는 거, 이런 점들이 키보드를 구매했을 때 내가 좀 좋은 걸 샀구나, 확실히 프리미엄 제품을 샀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예전 7키의 키보드들을 봤을 때 대비 박스를 볼 때부터의 만족도가 확실히 많이 상승하는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박스 내부도 이런 식으로 유광 소재의 종이들을 사용했고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들이 꽤 예쁜 포인트가 되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키보드 자체는 이렇게 비닐로 밀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봉 전에 미리 QC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개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성품 중에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국내 정발 제품임에도 영어랑 중국어만 표기가 되어 있고 한글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명서와는 별도로 키보드에 있는 특정 버튼과 노브를 사용하는 쪽, 그리고 2.4G 동글 수납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프린트되어 있고 그 외에 기본 구성품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결합 방식을 바꿀 때 사용하는 여분 가스켓 부품과 나사가 눈에 먼저 띄었고요. 깔끔한 마감으로 만들어져 있는 패브릭 소재의 USB 케이블과 키캡 및 스위치 풀러가 보이고요. 여분 스위치 두 알 외에도 분해 및 빌드를 위한 별도의 드라이버가 따로 존재하고 별도의 내부 연결 케이블이 2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키보드를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뭔가 특이한 실리콘 부품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7키의 ND104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파스텔 톤으로 꽤 예쁜 색상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걸 봤었거든요. 전체적인 컬러웨이들이 정말 귀엽게 예쁘게 쓸 수 있는 그런 컬러웨이들로 이루어져 있길래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색깔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오히려 이번 ND104에서는 가장 무난할 것 같은 블랙 색상이 더 튀어 보이길래 일부러 블랙 색상을 요청드려서 제품을 가져왔고요. 정확한 명칭은 섀도우 블랙 색상이고 다른 색상들 대비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 지금 보시는 섀도우 블랙 색상에서만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에 키캡들의 별도의 메탈릭 코팅 같은 걸 더해주는 느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메탈릭 코팅된 키캡들이 진짜 금속의 느낌을 내도록 광택을 내주는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제품을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메탈릭한 느낌, 금속 소재의 느낌을 내는 느낌이 그렇게까지 산티나게 만들어져 있진 않고 꽤 괜찮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풀알루미늄 하우징의 완전 풀배열 레이아웃의 키보드인데 넘패드 위쪽으로는 별도의 버튼과 스크린과 노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모듈 형식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아예 일반 키로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키보드를 측면에서 봤을 때는 키보드 자체의 경사각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도 상판이 좀 많이 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판 대비 하판의 면적이 엄청 좁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키보드를 하판에서 봤을 때는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독특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판이 꽤 많은 면적을 남겨놓고 말려 들어가듯이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모습이 나왔던 거고 꽤 길다랗게 만들어진 RGB 스트립이 바닥 쪽을 향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바닥 쪽에 여유 공간이 많이 남는 만큼 그 부분 쪽으로 RGB가 예쁘게 비쳐 보일 수 있게 만들어진 거죠. 이 하판의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ND 시리즈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봤을 때 알루미늄 특유의 가공결이 의도적으로 살아나도록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뭔가 일반 키보드에서 보는 것보다는 커스텀 키보드에서 보는 요소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모든 ND 시리즈들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마감이 다르긴 하지만 하우징의 컬러웨이에 맞춰서 이 백플레이트 부분을 올 블랙으로 맞춰졌다는 점이 훨씬 더 시크한 느낌, 매력적인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서 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어요. 이 백플레이트 쪽에는 자석 방식으로 부착되는 커버가 있는데
안쪽에 2.4G 동글이 수납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별도의 커팅이 들어가지 않은 FR4 보강판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손끝 느낌을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게 해줄 수가 있고 스위치의 피치 자체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까랑까랑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키캡의 소재가 좀 특이합니다. 제가 다른 분들의 ND104 영상에서는 이 키캡이 PBT 이중 사출로 만들어진 걸 봤었는데, 섀도우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메탈릭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염료순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실버 색상의 메탈릭한 느낌을 내주는 키캡도 비슷한 느낌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키캡의 폰트도 메탈릭 느낌의 도료로 인쇄가 되어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군요. 프린팅의 균일도가 살짝 떨어지는 게 아쉽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빛을 비쳤을 때 반사되는 메탈릭한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제가 제조사 자료나 다른 자료들을 다 찾아봤는데도 이 키캡의 소재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사용해본 느낌은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느낌이 나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묵직한 느낌보다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캡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위치는 저소음 스위치인 우체 스튜디오 사일런트 리니어 스위치와 지금 보시는 우체 스튜디오 브리지 스위치 두 가지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스위치의 느낌 자체는 작동압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너무 꽉 찬 느낌보다는 경쾌한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 선택이 좋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볼 캐치 결합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상판을 드러내줄 수가 있고, 마그네틱 커넥터를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분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ND104 키보드는 총 3가지 방식의 마운트 방식을 제공합니다. 출고 시 기본 체결되어 있는 마운트 방식인 보강판에 체결하는 실리카겔 파티클 마운트 방식과 PCB 쪽에 별도의 가스켓 자켓을 체결해서 사용하는 엘라스틱 바 마운트가 있고, 상판 하우징과 보강판 쪽을 완전히 나사로 고정시켜버리는 탑 마운트 방식까지 총 3가지 방식을 지원합니다. 기본적으로 볼캐치 결합 방식과 마그네틱 커넥터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결합 방식을 바꾸는 자체의 시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오늘은 이 3가지를 다 해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빌드된 느낌은 전형적인 올폼 느낌, 폼떡 느낌으로 흡음재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형식인데, PCB와 보강판 자체를 이런 식으로 나사로 완전히 고정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느끼는 느낌은 이런 흡음재 같은 걸 덜어냄으로써 타건하는 소리를 커스텀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렸던 3가지의 마운트 방식을 이용해서 원하는 대로 타건감을 커스텀해봐라는 의도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내부의 흡음재 같은 걸 뺐다 꼈다 하면서 원하시는 대로 타건 소리를 좀 더 커스텀하는 그런 레벨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키보드의 전원을 켜주면 이렇게 예쁜 부팅 로고와 함께 기본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 인터페이스에서는 날짜와 배터리 용량, 연결 모드 등의 간단한 정보 등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볼륨 조절이 되고 있는 부분이나 어떤 키를 눌렀을 때인지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귀엽게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보이고요. 펑션 키와 노브 조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띄워줄 수도 있고, 날씨라든가 여러가지 요소들을 많이 띄워줄 수가 있고, 스크린 왼쪽의 버튼은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렀을 때는 PC에서 바로 계산기를 켜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펑션 키 조합으로 키보드의 스크린 자체에서 계산기를 쓰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 자체의 밝기나 해상도도 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무리 없이 깔끔하게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이미지를 커스텀해 줄 때 이 스크린 자체의 색감이나 전체적인 해상도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키보드를 꽤 예쁘게 꾸며줄 수 있는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와 2.4G 연결을 전부 다 지원하고 펑션키 조합을 통해서 연결 모드를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번 ND104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같은 기능들로 많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어느 정도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RGB 스트립 같은 경우에는 켜지는 면적도 넓고 색감도 예쁜데 밝기 자체가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은은하게 예쁘게 쓸 수 있는 컨셉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 색감 자체도 꽤 예쁘장하게 잘 나오는 편이라서 RGB 자체는 만족스러운 편입니다. 그리고 방향키 위쪽에 기능키들의 키캡과 스위치를 전부 다 빼주시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실리콘 부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자그마한 수납함 같은 걸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이걸 왜 만들었지? 이게 필요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작고 예쁜 것들을 올려놓는 느낌?
디스플레이 하는 용도로는 쓰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클릭 같은 자그마한 사무용품 같은 걸 올려놓으셔도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귀엽게 키보드를 꾸며주는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탁월한 느낌은 이 키캡 자체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다른 색상에 체결되는 그런 키캡이 아니라서 제가 다른 색상들과의 차이가 좀 있을까봐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어요. 어디까지나 키보드에 체결되는 키캡도 생각보다 타건감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색상들 대비 키캡이 유독 차이가 나는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느낌이 무조건 ND104의 전체적인 타건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지금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타건한 느낌이 생각보다 상당히 좀 바삭바삭한 느낌이 납니다. 좀 가볍게 날리는 느낌이 나는데 아무래도 내부에 들어가는 흡음재 같은 세팅들이 누가 봐도 올폼 소재, 폼떡 소재인데 이런 키캡의 조화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바삭바삭한 느낌, 높은 클릭키에 더 잘 맞겠다는 느낌을 확실히 강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 체결된 우체 스튜디오 브리지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요즘 유행하는 조약돌 소리만큼의 완전한 단단한 느낌, 그런 또랑또랑한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적당하게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리니어 스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키압도 그렇게까지 무거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가볍게 경쾌하게 쓸 수 있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네요.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볼캐치 마운트와 마그네틱 커넥터를 채용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상판을 드러내주고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마운트 부품들을 이런 식으로 다 빼주고 여분으로 들어있던 가스켓 마운트 부품으로 교체를 해주면 엘라스틱 바 마운트를 사용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엘라스틱 바 마운트 자체가 앞에서 보셨던 실리카겔 파티클 마운트보다는 훨씬 더 면적이 넓단 말이에요. 잡아준 면적 자체가 훨씬 더 넓어져서 그런지 타건한 느낌 자체가 꽤 많이 바뀝니다. 소리 자체도 뭔가 조금 더 묵직해졌고 타건한 느낌 자체도 손끝 느낌이 좀 더 단단해졌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을 때렸을 때 구분감 같은 것도 조금 더 명확해지긴 하는데 전체적인 소리 자체가 조금은 답답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나 이런 부분은 호불호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탑 마운트 결합 방식을 진행해 볼 건데 마찬가지로 앞에서 체결했던 마운트 부품들을 전부 다 빼주시고 상판에다가 PCB와 기보광 덩어리들을 이렇게 아예 올려놓고 구성품에 들어있던 이 탑 마운트 나사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사가 1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타건을 하는 손맛 쪽에서는 탑 마운트가 확실히 제 기준에서는 마음에 듭니다. 기본적으로 보강판이나 PCB 쪽이 전부 다 논플렉스 커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단단한 느낌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드네요. 사실 저는 볼캐치 결합 방식에서 탑 마운트 빌드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볼캐치 결합 방식은 이렇게 잡고 열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고정이 되어버리니까 잡고 열만한 데가 없어서 부대가 생각보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탑 마운트 방식을 잘 추천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탑 마운트 결합 방식에서만 줄 수 있는 이 손끝의 단단함은 꽤 제대로 살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볼캐치 결합 방식으로서 분해하기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런 손끝 느낌을 좀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탑 마운트 결합 방식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느낌의 풀알루미늄 하우징의 풀배열 키보드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ND104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마운트 방식으로 커스텀을 해줄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키보드 자체에서 이렇게 계산기를 사용해 줄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독특한 점이고 스크린 자체의 기능도 꽤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당연히 완전 풀배열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사무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면서 원하는 대로 키보드를 커스텀해주는 재미까지 아주 괜찮은 느낌으로 만들어진 실키의 ND104였습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은 간단한 타건으로 영상을 마무리할 거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